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더프 에이플의 제287화 영화 듄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종과장입니다. 전두입니다. 네, 알력상은 지각. 지각인지 뭐 결석인지 뭐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말하는 거지 뭐. 알았어, 먹다 이제 안 해? 자, 뭐 듄 이야기 해보기 전에 네. 자, 댓글 읽어볼게요. 네. 카와이 그린님이 오징어 게임 1편에 49분 30초 갑자기 SOL 왜 나오나 했네. 크크크 남겨주셨어요. 이거 왜 나온 거였죠? 그 할아버지 이름이 오일남이잖아요. 네. 아, 오일나. 아, 그래서 미친년처럼 그랬죠. SOL. 나 이거 또 뭘까 하긴 했었는데 그거였구나. 자, 루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일하는 세포 편이요. 예전에 에이플의 카페에 일하는 세포 애니를 추천한 댓글을 남겼었는데 이번에 다뤄주셔서 좋았어요. 혈섭한 캐릭터가 참 귀엽죠. 고생하는 세포들을 위해서라도 몸을 막 쓰지 말아야겠어요. 래플 마이네임도 궁금한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안 할 거예요. 잠깐 얘기는 했었죠. 내가 이 편까지 봤는데 더 이상 볼 이유를 못 느끼겠던데 나는. 그러니까 뭐 써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럴 일이 아직까지는 없고 너무 전형적인, 너무나 도식적인 OCN 드라마 보는 듯한 느낌이더라고. OCN에서 하는 그런 드라마류 되게 많이 있잖아. 그리고 너무 자극적으로만 만들려고 했고 그 가오 잡고 후카시 잡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냥 저는 그랬어요. 좀 오징어 게임에 질려서 당분간 넷플릭스 오리지널 별로 기대를 안 하려고. 지옥 안 보시려고요? 아, 이런 씨. 자, 하달님, HAADAAL님 정기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아, iOS 앱에서는 정기 후원이 안 돼서 차일피일 하다가 이제야 정기 후원 넣습니다. 오징어 게임 편 앞을 듣다가 짜증나서요. 어설픈 공정에 대한 비판이 와닿았는데 그게 거슬리는 분들인가 봅니다. 애플 팟캐스트 앱으로 주로 듣고 있어서 댓글은 거의 못 남기지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한 번 더 해야겠어. 아니, 그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누구 좀 만들어 주세요. 국뽕을 만들어 달라. 아무튼 정기 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패솔님이 와, 오겜 편에 댓글들이 그런 식으로 달렸을 줄 상상도 못했네요. 평소의 내용이랑 별다를 게 없었는데 못했네요. 검색으로 찾아와서 오겜 편만 들은 분들에겐 컬처 쇼크였나 봐요. 저는 오겜 안 봤는데 딱히 보고 싶지는 않아서 오겜 편 방송 들은 걸로 대신하기로 했어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대신하기로 했어요. 어디 사투리인가? 아니 수원 쪽 사투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진짜요? 수원 사투리가 있대요. 뭐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안 하고 뭐뭐 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 안 되나? 진심? 뭐뭐임? 이거 아니에요? 레알? 모르겠는데 상상도 못했네요. 국어책을 읽으세요. 아니 내용을 말해야 되는데 너무 읽은 게 웃겨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어쨌든 우리 방송으로 그냥 대충 때우셨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 나도 아마 방송 들었을 것 같아. 나중에 이런 거 있으면. 자, 심피님 댓글을 따로 읽지 않고 방송에서 읽어주시는 거로 들어서 오징어 게임에 그런 내용의 댓글들이 달린 줄은 몰랐네요. 저도 오징어 게임은 크게 재미있다는 생각은 없이 봤었는데 외국에서 엄청난 인기라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띄어쓰기를 이렇게 안 하면 읽기가 힘들어. 자, 예전에 명량을 개봉날 보고 나서 좀 별론데라고 느꼈는데 관람객 1700만을 넘는 걸 보고 그 정도 영화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비판하는 글에는 감히 이순신 장군님을 욕해라는 댓글이 달리는 거 보면서 아직도 이런 댓글이 달리는구나 했는데 디어 이후로 여전한 것 같네요. 횡설수설했는데 오징어 게임 댓글 반응에 놀라 응원차 댓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명량이 1700만 원 넘겼구나. 이 그때 이순신 날렸죠. 장군님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순신 장군이 감독한 건 아니잖아. 그러게. 그 웃기려고 한 거 아닌가? 뭐 아무튼 그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실 해미트님이 오징어 게임은 인싸용 작품이고 다른 데스 게임들은 오타쿠 전용이거든요. 그러니 오징어 게임은 깊게 봐도 괜찮습니다. 다른 데스 게임들이 오타쿠 전용이었나? 오징어 게임은 뭐. 됐어. 이거는 솔직히 어그로용 댓글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면 더 슬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그로 끌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쓰셨다고 생각해. 그게 그냥 내 마음은 편할 것 같다. 정말 오징어 게임을 아직까지 파고 계시면은 내가 더 답답할 것 같고 안타까운 일이지. 된 거는 그냥 결과적인 거지. 그러니까요. 뭐 오타쿠 전용이 뭐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 오징어 게임의 오타쿠가 되셔 가는 거야 이러면은 아무튼 그냥 어그로라고 그냥 생각합시다. 자 덕후메탈 7이님 댓글 읽어주신 곁다리 방송의 그분입니다. 아 이거 그 뭐죠? 우리 할리우드 클리셰 때 네. 아니었나? 먹을 사전이었나? 뭐 하여튼 그런 방송류를 곁다리라고 하셨던 분인가 봐요. 자, 아무래도 메인 컨텐츠는 리뷰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 좀 쉬어가는 분위기라고 쓴 표현이었는데 잘못된 표현 같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A플랫 여러분의 노고를 격하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였고. 자, 여담으로 일하는 세포 처음에 원작으로 봤을 때 백혈구 캐릭터 보면서 얘 어디서 봤는데 하다가 데스노트에 L 닮았다고 생각나서 소소하게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네. 이 블랙을 봤거든요. 일하는 세포 블랙. 네. 재밌어요? 남여가 바뀌어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적혈구가 안경 쓴 남자 캐릭터로 나오고 맞아요. 백혈구가 가슴 그냥 큰 누님이 장검을 휘두르더라고. 일단 거기서부터 약간 마음에 들었어. 뭐 물론 그 한쪽 눈 가리고 빗금 쳐진 거는 또 똑같더라고. 맞아요. 여동생이야? 네. 아무튼 그래서 그쪽 편이 좀 재밌긴 하더라고. 1편밖에 안 보긴 했는데 일단 막 콜레스테롤 수치 막 높아지면서 혈관 돌아다녀야 되는데 뭐가 자꾸 쌓여서 막히는 거야. 동맥경화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조금 웃기긴 했어. 나중에 뭐 성병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여기 연이어서 댓글 읽을게요. 일루미너티님이 일하는 세포 두 번째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아 여기 있네요. 이것도 블랙도 다는 안 봤지만 블랙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이 더 재밌어하며 하셨을 듯요. 블랙 초반을 좀 봤는데 세포들이 담배 공격, 알코올 공격을 막아내고 성병균의 침입을 막고 있는 거 보고 저 몸뚱이는 뭐 하는 놈이냐 생각했던 기억이. 이게 사실 성병균 아니야? 그게 맞는데 발음이 어려워서 어려워요. 아무튼 뭐 재밌대요. 그러니까요. 좀 생각해 봅시다. 블랙. 다 같이 보는 걸로 하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 한 파티로. 4화까지 보고 알려줘요. 아니 파티로 보자고. 이런 거는.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거 일하는 세포는 혼자 보니까 좀 지루했다. 근데 같이 보면서 원래 깔깔깔깔 공부는 해야. 같이 해야지 재밌잖아. 자, 한번 성병에 대해서 공부도 한번 해보고. 왜 그걸 공부하는데? 아니 나오니까 나오는 김에. 아주 그냥. 그래 이 와중에 날라왔어요. 갑자기 등장. 하코네 교수 오셨어요. 지배하러 왔습니다. 이 행성을. 갑자기 착륙.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네. 후원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네. 카페에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하니까 좀 좋긴 하더라고. 아, 그렇지. 카페 가입도 해주시고 투표도 좀 해주시는 것 같아. 한 줄평 투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소식도 있고. 네. 그리고 듀운을 한다는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예고하지 않았는데 카페에는 한 줄평 뭐 투표해달라는 거 핑계 삼아서 아래 한 줄로 다음은 듀이에요 하고 예고도 나갔거든요. 그런 장점도 있고 일단 어쨌든 우리가 만든 커뮤니티니까 뭐 많이 모여서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듀운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일단 뭐 영화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개요 소개를 하자면은 원작이 있죠. 다 아시겠지만 프랭크 허버트의 듀운 시리즈가 원작이고 뭐 요거는 이제 프랜차이즈화 됐지. 작가가 죽고 나서도 이제 다른 작가들이 계속 이어서 쓰는 듯한. 그러니까 요 아들이 쓰고 있죠. 아들이. 네, 그래서 세계관을 그냥 이어받아서 계속 뻗어나가는 약간 스타워즈화 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소설은 65년작이 시작이고 이 영화도 당연히 요 첫 번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도 영상화된 작품들이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거는 1984년작인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가 있었고 그리고 2000년에는 3부작 드라마도 있었어. 사이파이 채널에서 했던. 뭐 그 밖에도 짜잘하게 좀 있긴 한데 뭐 요 두 개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뭐 게임도 좀 나온 것도 있었고. 저는 게임을 예전에 했었던 기억이 확실히 나더라고. 근데 그때 분명히 종족이 3개였는데 하코넨하고 아트레이데스? 여기는 아트레이데스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약간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거든. 영문 읽는 뭐 크기가 연합군 비슷한 걸로 나왔던 것 같았는데. 아트레이드였나? 뭐 약간 그런 이름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한 종족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프레멘 아닐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NPC 아니야, 프레멘은 NPC? 그 안개를 헤치고 지나가 갑자기 습격해오는 게릴라들이 있었어. 오히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었는데
그 웨스트우드에서 만들었던 거 어쨌든 막 하베스터로 막 수확해가지고 스파이스 갖다 먹여야지만 생산 가능한 뭐 이런 거 있기도 했어.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영상이 좀 있더라고. 그 게임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차량으로 사람을 깔고 뭉갤 수 있다는 거. 어. 아주 현실적이라서 좋았어.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느려. 근데 느린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워낙 그 차량들이 큰 거였겠지. 그렇죠. 그치. 지금 하베스터 영화에서 보면 엄청나게 크잖아. 네. 뭐 그렇게 큰데도 그 모래벌레한테는 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자연이 그렇게 무시무시하다. 네. 뭐 이런 것도 잘 보여준 영화가 됐죠. 음. 자, 감독은 드니 빌레브, 그을린 네. 사랑, 시카리오, 컨택트, 블레이드 러너 2049. 뭐 우리 시대 거장이 되고 있는 감독인 것 같아. 그치. 자, 국내 흥행 성적은 11월 4일 기준으로 87만 명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네요. 적죠? 자, 전 세계 흥행 수익은 11월 5일에 3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어제 보도 메일이 왔어. 뭐야 이거? 그러면은 한국은 아직 100만을 못 넘겼다는 건데 이터널스 지금 수요일 날 개봉했는데 100만 이미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 마블 프랜차이즈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 마블이- 예매만으로도 막 넘긴 것 같더라고. 마블리덕이죠. 나 궁금해서 보긴 할 건데 그렇게 기대는 안 해서. 그게 토마토가 썩었더라고요. 로튼 토마토 가보니까 팍 썩었던데 뭐 이유는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이터널스를 다루지 못한 거는 음. 3일 전에 개봉을 한 거잖아. 음. 당장 보고 했으면 되게 좋았는데 이제 스케줄상 빠듯해서 그렇죠. 이번엔 아무래도 패스하게 되지 않을까. 다음에 뭐 녹음을 한다고 해도 이터널스가 나가는 거는 11월 완전 말이 되더라고요. 뭐 그때 이제 VOD가 올라온다 이러면은 할만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워낙 그 생소한 판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 이 영화 막 공부하고 가야 된다 라는 식의 어떤 인식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화를 보면은 다 설명이 나와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당연한 거죠. 사전 지식이 없이 보면은 뭐 이 영화를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는 식의 굉장히 뭐 어려운 영화 정도로 취급되고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냥 일종의 출판사의 마케팅 아니었을까? 이 책을 읽고 영화를 봐야 더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영화가 한 3시간 정도 길어진 건 사실 그런데 설명을 많이 할애해서 나는 그렇다는 생각도 들었어. 그리고 너무 장엄한 음악들을 많이 풀어주는 것들도 되게 많았고 그냥 뭐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냥 비주얼적으로만 보여주는 부분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설정들을 다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일단 주인공은 폴 아트레이데스, 아 이름 어려워. 티모시 샬라메가 맡았죠.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후계자고 어머니는 제시카. 어머니가 별로 나이 차가 안 나 보이지? 일찍 난 거야. 어머니가 첩이죠. 네, 첩으로 맞아요. 되게 어렸을 때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것도 중간에 한마디가 언급돼서 이제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당신이 결혼할 걸 그랬어? 나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서의 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밝혀졌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캐치를 하는 거지. 근데 저 사회에서는 그럼 뭐 본처는 어디 갔는데? 그러니까. 그럼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죠. 네. 아무튼 자 어머니 제시카에게 배운 보이스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얼령 아니야 이거? 주술회전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뭐 말 그대로 보이스 목소리잖아. 물컵 좀 줘라. 죽어. 네,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강력한 건지 몰랐어. 물컵 줄 때만 해도. 아니 근데 그렇게 꼭 그 행동으로 해야 되나? 적이랑 싸울 때 그냥 죽어 이러면 알아서 죽는 거 아니야? 보이스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지. 네. 그래서 이제 영화의 러닝 타임이 길어지게 만든 거는 똑같은 장면을 계속 뒤에 나올 장면 앞에서 반복해서 보여준다. 아. 얘가 꿈을 꿀 때마다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언제 시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궁금하게 만드는 점도 있고 뭐 그렇죠. 뭐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되는 행성 듀운이라고 불리는 사구라고 불리는 행성 이름이 아라키스잖아. 네. 여기서는 얘가 예지자, 쉽게 말해 메시아라고 점찍힌 그런 인물인 거야. 이것도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메시아야. 뭐 예수님이 강림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얘야. 라고 얘기한 거는 베네 게세리트 쪽이 이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뭐 길을 터놨다고 했지. 걔는. 그러니까 제가 설정을 정리한 거는 소설과 무관히 영화를 본 그대로의 내용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작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영화만 보고 이해한 걸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도 요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다. 저도 사실 영화만 보고 이 정도 뭐 내용은 다 이해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 배경은 황제를 정점으로 대가문이 자기네 모행성을 근거지 삼아서 봉건제를 이룬 구조지. 굉장히 유럽적이네. 진짜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유럽이 그런 거잖아. 중간에 왕이 있고 지역마다 이제 영주가 자기네 구역을 통치를 하는 건데 어쨌든 왕 안에 이제 봉속이 돼 있는 맞아요. 거잖아. 이거 똑같아. 그냥 행성 하나를 지배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황제 아래 다 봉속이 된 그런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봉건제지. 음. 너무 과거로 갔다. 아니, 시대 배경이 뭐 몇 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게 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석기가 아니죠. 아, 그래요? 애프터 길드라고 그래서 서기로 치면 한 2만 4천 년. 더 길어요? 근데 그때도 본건제가 있어. 어. 유구한데. 그러니까 더 퇴행한 것 같이 문제 보일 수도 있는 거지. 퇴보한 거지. 그냥- 그리고 이게 인간이라고 보지 않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다른 종족. 그러니까 그냥? 지구인이 아닐 아, 수도 그쵸. 있는 거잖아. 스타워즈는 뭐 지구랑 무관한 거잖아. 다른 어떤 은하계 다른 차원의 그쵸. 이야기잖아. 2만 년쯤 지났으면 지구인이 아니겠지. 뭐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SF 판타지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대표 가문으로는 그 주인공이 속한 아트레이데스가 있고 적대 가문인 하코넨이 있어요. 네. 뭐 이거 어딘가 또 둘만 다른 알면 돼. 가문도 있겠죠. 여기 얘네 아 다른 말고. 가문도 분명히 있어. 내가 가문이- 게임을 해봤기 예. 때문에 아는데 분명히 있어. 소설에선 겁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지. 별이 그렇게 많은, 아니 행성이 그치. 그렇게 많은데.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뭐 2, 3 나오면 나오겠죠 그때쯤에. 어쨌든 지금은 뭐 여기 하코넨이 안타고니스트, 아트레이데스가 프로타고니스트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코넨 너무 좀 불쌍히 짠했어요. 저. 왜? 왜? 거기는 머리털이 없잖아. 니그 기준이지. 걔네는 적응한 거야 그게. 아니지, 걔는 그게 더 멋있는 거일 수도 2만 년 있어. 후에 미는 그게 멋있는 걸 수도 그래. 있어요. 우리 2만 년만 버티면 돼. 아니 그 행성이 왜 대부분-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 아니 행성이 그렇게 대부분 덥다면서요. 그러면은 머리털이 있어야지 더 적응을 잘할 것 같은데. 물이 빨리빨리 흘러내려야지 시원해. 그러네. 아니, 이제 아라키스는 지배하는 거고 하코네는 진의 별이 따로 있죠. 거기는 지네별에 시원한가 최적화돼 있구나. 거긴 추워. 자 그리고 왜 아라키스에서 이렇게 다투느냐? 요거 때문이다. 스파이스라고 불리는 거고 쉽게 말해서 그냥 향정신성 물질이야. 마약 아니야 마약. 그렇죠. 이게 행성 이 사막 아라키스에서만 채취가 가능한 거고 이게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 그 이유가 우주선 조종사들한테 이게 필수적인 약물 이 정도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항해에 이용을 한대. 그러니까 뭐를 보고 이제 기계가 가르쳐줘서 저 별로 향하는 게 아니라 조종사가 이걸 섭취를 하면은 그냥 인지력이 높아져서 마치 찾아간다라는 그런 설정인 것 같아. 그리고 그 밖에 또 뭐 정신에 관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주인공 같은 경우는 뭐 요거를 약간 섭취하고 나서 각성하죠. 뭐 약간 그런 것들이 보여지죠. 네. 그리고 이 원주민인 프레멘 같은 경우도 요거를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물질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여러 가지로 뭐 인체, 뭐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신 능력을 개화하는 뭐 굉장히 중요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향정신성 물질로 보입니다. 플러스 소설에서는 꾸준히 장복을 조금씩 하면은 수백 년까지 수명을 늘려주는 거라. 아, 진짜? 이제, 귀족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럼 프레멘 애들은 다 나이가 그러면 꽤 들었겠네. 그럴 거예요. 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다 어르신이네 그럼. 프레멘은 그냥 그 대기 중에 워낙 늘 뿌려 있기 때문에 걔들 그렇죠. 따로 섭취를 안 해도 하도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자, 프레멘은 이 아라키스의 원주민이고 얘네들은 사막 게릴라전으로 이제 하코넨과 대치를 하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하코넨이 원래 아라키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 가문인 거잖아.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정복을 못 한 거야. 게릴라들이 워낙 게릴라전 하는 거 영화에서 이제 구현한 거 보면 모래 아래 숨어 있다 막 튀어나와. 나루토야. 안 봐서. 거기가 뭐 기온이 많이 오르면 60도 이상 넘어간다면서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래 안에 들어가면 그 말은 되지 이제 막으니까 햇빛 그거를. 그리고 사막복이라는 걸 개발을 하는 애들 아니야? 그 안에서 뭐 오줌이랑 땀을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잘 다시 먹는 증류해서 거잖아요. 먹는다며. 그 코에 꼽은 호수는 그러면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숨 쉴 때 사용하는 그런 거 그런 그랬어요. 거야? 네. 아, 난 또 자동으로 매겨주는. 야, 그건 고문 아니에요? 신박한데? 아니 그 코에 빨대 꽂은 게 너무 거슬려가지고 저렇게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었거든. 그리고 프레멘의 무력이 어마어마하죠 진짜 여기서. 아 그래요? 네.
아니 얘가 티모시 샬라메가 이기길래 뭐 별거 없네 그 왜냐면 생각했거든. 티모시가 무력이 더 어마어마해서 그렇지. 아, 그런 거야? 프레멘이 그 사다오카 쪽에 나오는 그 용병대보다도 아, 더 진짜? 센 걸로 설정이 돼 있어요. 아, 실제로는 세다. 사다오카도 꽤 세던데. 그리고 눈이 파랗다. 눈이 파랗다는 거는 눈동자가 파란 건 줄 알았는데 흰자 부분이 파랗더라고. 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게 무슨 뭐 사막에 적응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뭐 이런 뭐 설정. 이거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스파이스. 스파이스를 워낙 오랫동안 그거를 섭취해서. 어쨌든 요 행성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네. 이제 프레멘 종족만의 이제 특징으로 보이지. 자 그리고 베네 게세리트 뭐 요 개념이 나오는 순간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말만 어렵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제 폴의 외가 쪽이야. 그러니까 제시카 쪽. 요쪽을 말하는 건데 사실 마녀 정도로 보이는 뭐 불리는 약간 그런 교단 마녀교야?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거보다는 훨씬 지배력이 있죠. 정치적인. 얘네 그래도 지배력은. 좀 뭐랄까 마쿠에 숨어 있는데 다들 좀 뭐 인정해주는 그룹이잖아. 그러니까 황제를 약간 보필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제 여자 쪽으로만 세습을 하는 걸 보이지. 그래서 그 능력, 보이스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능력을 물려주는 거는 다 여자 쪽으로만 보이지. 그리고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메시아 이론을 전파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폴의 외가 쪽이고 뭐 이제 황제랑 관여도 하고 있고 뭐 뒤에서 사실 되게 수작을 부리는 듯한 이런 흑막으로 보이지. 그치. 예. 실제로 베네게세리터가 단순히 이론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들고 있었어. 계속 유전자를 개량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왜 제 남잔데 저렇게 만들어 뭐 이런 느낌으로 초반에 그 데모가 접근하는 거 아닌가? 그치. 왜냐면은 아직 얘네 시간으로서는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제시카가 나버린 거지. 나면 안 되는 남자를. 그러면서 생기는 이야기죠, 듄이. 자 그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이제 보이스라는 것도 이제 베네 게세리트의 능력으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를 강제하는 세뇌 정도의 초능력. 영화에서는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야기를 뭐 직접적으로 이제 음성이 아닌 뭔가를 이제 전달하는 듯한 그러면은 막 홀린 듯이 뭔가 행동을 하게 되잖아. 다시 한번 해줘요. 뭐야? 물컵 열어. 다시 잠가라. 그럼 행동하고 나서 깨닫잖아. 내가 이걸 하고 있네. 막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지속력이 길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폴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뛰어나지가 않은데 제시카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해서 명령을 내려서 이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이언트 샌드웜. 그러니까 이 아라키스가 살기 힘든 동네가 된 거는 뭐 다 사막인 이유도 있지만 얘 때문인 게 제일 큰 거잖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샤이 훌루드라고 불러 프레멘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거대한 벌레죠. 진짜 거대하지. 너무나 거대하지. 건물을 삼킬 정도죠. 안 먹는 게 없어. 네. 그냥 다 삼켜버려. 그리고 자연적인 소리가 아닌 뭐 일정한 소리가 들리면은 지표로 나와. 뭐 이런 어떤 그 행동. 그래서 반응? 유인하는 그 기계도 있잖아요. 둥둥둥둥 하게.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막 주먹으로 치고 막 그 정도도 듣는다고. 그래서 요걸 피하기 위해서 프레멘들은 걷는 방법이 뭐 춤추면서 걷는다고. 네, 맞아요. 막 이상하게 바닥을 쓸면서 걷잖아. 한 발 뛰었다가 뭐 질질 끌다가 막 후둑 걷다가. 그러니까 되게 불규칙적으로 걷는 거죠. 변박자로 막 엇박 타면서 막 걷는데 사실 난 그게 좀 웃기긴 했거든. 맞아요. 웃겼어. 어쨌든 이런 거가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로운 이종족을 설계를 한다면 그 문화를 되게 세세하게 만드는 것들 많잖아. 네. 여기서 굉장히 잘했죠. 뭐 잘했다고 하기도 좀 송구할 정도로 워낙 고전이기도 하고 예, 후대에 영향을 너무 많이 끼쳤기 때문에 네. 뭐 실제로 왕좌의 게임이 연상되는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예. 초반에 뭐 죽는 장면도 아버지가 다이하는 것도 이렇게 빨리 죽나? 뭐 그런 뭐 디테일한 점 말고 어떤 가문이 대체한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뭐 이민족 뭐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야만족들 사이에서도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다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듀운과 왕좌의 게임의 공통점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세계에는 이제 방어막이 있어. 이게 손목에 개개인은 손목에 장착을 하고 있지 뭔가 팔찌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걸 키면은 막 진동이 몸에서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나 그래서 초반에 얘네가 애플워치 같은 거 왜 차고 있는 거야 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띵까리가 가지고 윙. 그래서 이 세계에 총기가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총알을 안 뚫려.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검수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치면은 이게 안 뚫리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게 이것도 되게 독특한 뭐 춤추는 것 같이 보이죠. 네.
이게 칼을 근접을 해가지고 슬쩍 누르면서 해야지 속도가 느려져서 그래야 피가 나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 방어막은 이제 비행기 같은 데도 이제 싣고 있어서 뭐 총알이 뭐 포탄이 직격을 했는데도 그냥 퉁 튕겨 나가는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이 방어막을 보면서 아 이게 모기는 못 맞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쉽게도. 일정 속도 이하. 아 그래서 그 무슨 킬러 벌레 같은 게 나왔나 보다. 그렇죠. 되게 작잖아요. 네.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 같아. 그랬죠. 뭐 이 정도 설정만 알면은 알 필요도 없고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다 인지하게 되는 건데 말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좀 깔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이래요. 자, 스파이스의 생산지인 아라키스를 지배하고 있었던 하코넨 가문 무려 80년간 이제 스파이스를 독점을 하고 있었던 거지. 네. 근데 갑자기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너네 하코넨은 빠져. 대신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거기 파견을 가서 니네들이 대신 지배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야. 네. 그러면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같아. 물론 하코넨은 싫어하지. 그리고 심지어 아트레이데스도 싫어해. 근데 알고 보니까 요 내막은 황제가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너무 강해지니까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되게 척박한 땅이잖아. 네. 이쪽으로 보내버리고 약간 이제 핑계 삼아서 좀 조지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이후 하코넨과 황제군이 합쳐가지고 얘네들 습격하는 시나리오였죠. 네. 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레이데스의 모행성인 칼라단이라는 데가 이제 나오지. 그 포시점이 이제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얘는 맨날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특히 이제 꿈에서 MJ가 계속 나오죠. 맨날 파란 눈을 뜨고서는 그윽하게 보면서 나오죠. 뭐 그냥 계속 나와. 그리고 이 영화의 시작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 꿈은 심연으로부터의 메시지다. 이런 말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뭐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 단순히 그냥 뭐 무의식이나 뭐 그런 게 아니다. 예지 비슷한 것일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스승인 거니 조시 브롤린이지. 타노스랑 일단 검술 수련을 하고요. 덩컨, 제이스 모모아, 아쿠아맨이랑 너무 강력하지 않아 애들이? 아쿠아맨이랑 절친이야. 둘 다 잘 싸워. 너무 잘 싸워. 그리고 이제 던컨, 제이스 모모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라키스 척후병으로 일단 파견을 했어. 네. 얘가 이제 먼저 가서 이제 프레맨하고 뭐 좀 교섭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가기 전에 재수없게 폴이 거기 가면 죽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되게 기분 나빴을 거야. 그치. 근데 후계니까 그냥 어깨 툭툭 치면서 괜찮아 그랬죠. 상관이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믿지는 않은 건데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얘가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었잖아.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죽은 건 맞아. 근데 시점을 정확히 어떻게 보면은 적시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게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화면 영상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약간 화면이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구도가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레토 공작 폴의 아버지지. 양반도 유명한 배우잖아요. 오스카 아이작 영화도 많이 나왔었고. 어디 나왔었죠? 저는 잘 모르는 분이라서 사실. 나 모르겠던데 얼굴 봐서는. 백인들 다 똑같이 생겨서 잘 모르잖아. 솔직히 엊그제 뭐 주지훈이 인터뷰한 거 가지고 좀 화제가 됐잖아. 뭐 서구 쪽 잡지였던 것 같아. 코스모폴리탄이었나 어딘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네. 질문이 그거였어. 뭐 이렇게 우리 백인들이 그러니까 서구 쪽에서 동양인들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면 기분 나쁘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지훈이 우리가 보기에도 백인들 다 똑같이 생겼다. 그냥 브래드 피트랑 탐 크루즈만 조금 다르게 생겼다. 그런 거지. 그 내가 지난번에 그 뭐였냐 수어사이드 스쿼드 했을 때 둘이 되게 헷갈린다고 그랬잖아. 피스메이커랑 뭐 릭이랑 립블러드였나? 맞아요. 누가 죽은 거야? 누가 산 거야? 내가 그랬잖아. 똑같이 생겨놓고 어쩌라는 거야 나보러. 덩치도 둘이 똑같아가지고. 씨.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 아무튼 레토 공작은 이제 이 아라키스에 파견이 됐잖아. 근데 얘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 원주민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 네. 뭐 좋은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폴이 이걸 계속 따르게 되지. 그리고 한밤중에 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와. 그러니까 제시카 쪽에 왕초겠지 뭐. 뭐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 베네게스리트의 더 윗사람이죠. 윗사람일 뿐이야 그냥. 그 새벽에 갑자기 찾아와서 폴을 이제 시험해 본다고. 그래놓고 대작 SF인데 상자에 손 넣고 애를 떨게 만들더라고. 배우의 연기력으로 한 씬을 때우던데. 부들부들하면서 우와. 아니 근데 그 배우 연기 플러스 음악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 정도는 되게 신기했어.
이게 보통 이런 거 잘 사용 안 하잖아. 그게 원래 베네게세리트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테스트 방법이라고는 해요. 상대에 손 놓고 여자들도 해요 심지어. 볼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럼 그거를 좀 비주얼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현을 했으면 아 저게 진짜 아프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상자에서 뭐 가시라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방식은 뭐냐면은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걸 생각하면 돼. 얘가 뭐 이렇게 막 튕겨 나가가지고 그 환상 세계를 다 보여주잖아. 막 건물이 뒤집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영화를 보는 이유가 돼버렸어. 근데 여기서는 상자 안에 손 놓고 부들부들 옆에 바늘 대고 뭐 이러고 뭐 너 야수가 되면 안 되느니 이래가지고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로켓 찍느라 돈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거는 뭐 얘 몸 봐주는 유해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 네. 장첸이 연기한 얘랑 중국어로 대화를 하더라고. 네. 야, 2만 년 후에도 중국어가 살아있어. 살아있다. 뭐 영어도 그냥 살아있는 아 그러네. 거고. 영어도 살아있네. 어쨌든 적용을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영어가 살아 있다라는 거는 중국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동안은 다 만들어서 했다는 거지 막 없는 말 막 어떻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해서 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뭐 되게 적절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장첸 같은 경우는 모국어잖아. 그리고 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얘가 되게 언어에 재능이 많다. 뭐 중국어도 하고 나중에 프레맨하고 대화도 하고 다 하잖아. 메시아인데요. 뭐든 잘해야지. 그렇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라키스로 이동을 합니다. 원주민들이 막 환영 행사를 하지. 그리고 폴 모자를 보고 뭐라고 외치는데 요 말은 까먹었어. 어려워. 어려웠어. 아무튼 요게 되게 5글자였는데. 맞아요. 뭐 메시아를 염원한다는 어. 뭐 이런 뜻이야. 그리고 제시카는 이제 수발드는 시종장을 직접 선발을 하는데 이 프레맨 여자들이지 다. 네. 그리고 얘네한테 그래서 크리스 나이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그냥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영혼과도 같은 거다. 각자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거. 근데 이 여자는 이 사람이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크리스 나이프를 바치지. 네. 뭐 이런 걸로 봐서도 그 의미가 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미리 파견됐던 덩컨이었나요? 얘가 별로 오래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미 프레맨 종족 중에 하나랑 이제 접선을 한 거야. 되게 친해졌더라고. 그래서 스틸거라는 애를 데려왔어. 그 프레맨이 되게 물이 중요하잖아요. 아쿠아맨을 투입시켰으니 먹이지. 말이 되네. 역시 아쿠아맨이다. 그러게. 좀 재밌는 문화는 그거였어. 갑자기 퇴 하고 침을 뱉어서 되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네. 얘네들은 몸에 그 중요한 물을 나누는 호의적인 문화다라는 설명이었지. 네. 그래서 갑자기 다 동시에 침을 뱉고 그 나중에 무슨 차를 대접하나 뭐 이런 것들. 커피 끓일 때 침 뱉어서 하잖아. 여러 명의 침을 모아서 하더라고. 아 맞아. 별로 마시고 싶진 마시고 않을 싶진 것 않아요. 같아. 코로나 시대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아직지 야 걔네들은 정말이다. 걔네들은 다 백신 맞았어. 2차까지. 어쨌든 이 스틸거라는 사람은 그 프레맨 CH의 수장이다. 네. 그러니까 프레맨들이 종족별로 막 구역마다 무슨 기지를 다 짓고 있는 거야 아지트를.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 한쪽의 수장이라고 보이지. 근데 거래를 거절을 해. 뭐 동맹 맺자 너네 그냥 지켜줄게 이런 거 했는데 일단 거절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종의 불가침 조약 비슷하게 맺기는 해요. 황제가 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침범은 하지만 부딪히진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협약을 맺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듀를 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라키스 행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또 인물이 카인즈라는 흑인 여성이죠. 네. 원작에는 남자라고 하더라고, 백인.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 데이비드 린치 영화에서도 남자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얘가 저지 오브 체인지래. 자막에서는 변화 재판관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황제가 파견한 중재자 정도로 이제 보이지. 그래서 생긴 거는 복색이나 이런 걸 봤을 땐 분명히 프레맨이고 눈도 약간 파랗게 보이죠. 네. 그런데 또 얘네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뭐 진짜 쉽게 얘기하면은 프레맨과 뭐 이 아라키스 행성을 지배하러 온 어떤 가문과의 중재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피가 실제로 반반 섞였죠. 이 사람. 네. 그래서 그냥 뭐 박사 이렇게 불러. 닥터 카인즈야. 얘 안내에 따라서 갔는데 뭐 사막복을 일단 착용을 해요. 프레맨들이 만든. 근데 뭐 폴이 그냥 척척 알아서 입고 뭐 발목 좀 조였다고 하니까 이거 발목을 조일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너 이거 놀라죠. 누구한테 배웠어?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약간 예언서에 나오는 듯한 그 문구를 이제 되내지 뭐 이미 그는 다 알고 있다 문화에 대해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얘도 기원을 하고 있고 아, 폴이 그러기를 바라고 있구나라는 걸 약간 암시해서 보여주죠. 네. 그리고 사막에 나가니까 하베스터가 있어. 스파이스를 수집하는 거대한 차량이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항공모함급인 것 같아. 그냥 그 정도로 보이는데 얘가 슬슬슬슬 걸어다니면서 스파이스를 수확하고 있어. 그런데 이 저 멀리서 얘네가 이제 계속 일정한 소리를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수송선을 딱 바라보는데 벌레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들고 튄다. 이런 식이었던 거야. 근데 네 군데를 장착해가지고 막 풍선 같은 게 막 나오면 위로 뜨는 그런 형태잖아요. 이게 미리 발견을 하면은 오는 속도랑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비행기를 투입해서 잡아서 들어 올린다. 뭐 드론 같은 거 띄워가지고 멀리 있는 걸 보더라고. 근데 하필이면은 그 수송선 고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하베스터를 못 들어 올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모래벌레한테 이제 털릴 위기예요. 그리고 야, 이 동네 시설은 계속 후졌구나라는 거를 확인하는 과정 중이었어. 뭔가 정제하는 시설도 있는데 저거 언제 다 채워? 뭐 이런 방식이었지. 저걸 다 채워야지 그동안 하코넨이 쌓은 불을 뭐 우리도 가질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채우기도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었나? 네. 뭐 그런 정도였어요. 어쨌든 자 이제 하베스터의 위기 상황에서 그 안에 있던 인부를 구하기 위해서 뭐 비행기를 뭐 잠자리 비행기잖아요. 이 동네는 또 네. 뭐, 되게 독특하죠. 뭐 무슨 오소코프? 아주 이름이 있던데 그거. 좀 특이하게 생긴 잠자리. 모르면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아는 것만 얘기해. 뭐라고? 왜 안 적어놨어? 다 아까부터 무슨 뭐라고 하던데. 아 단어가 너무 어려워 처음 봐서 외우기는 이게. 뭐, 아니, 네 오늘 글자였어. 정과장이 한 얘기는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거 뭐 있는데? 그거 뭐 있는데? 아, 참. 아무튼 요 날개 8개 달린 비행기 타고 이제 한 3-4대 날아가고 있었잖아. 네. 그 폴도 태우고 뭐 공작도 태우고 뭐 가고 있는데 여기 안에 한 3-4명씩 태우자. 요 방어막이 되게 무거운 걸로 나오잖아. 그 한 3-4개 뭐 상자로 표현되는데 요거 버리고 사람 실으면 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또 폴이 뭔가를 또 보고 막 쓰러져 있지. 그때 이제 뭔가 스파이스를 흡입하고 아, 또 뭐 봤어? 지 죽는 거였나? 아 죽는 네. 건 아니었고 무슨 또 MJ가 또 피나- 나왔어. 또 나왔어. 이뻐. 뭐 그래가지고 계속 폴이 홀려. 사막에 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파이스를 흡입한 거죠 그 시간에. 그래서 결국은 그냥 모래벌레한테 완전 덮칠 만한 상황이었는데 건의의 도움으로 역시 타노스가 얘를 이제 구해준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기지로 돌아왔는데 폴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전조처럼 보여. 정말 그 기계 모기 형태가 뭔가 날라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지만 실패했다. 폴이 그냥 막는다. 뭐 그냥 위기감을 약간 고조시켰지만 별건 아니었어. 그리고 이걸 누가 했냐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약간 그런 거잖아. 핑계잖아. 네. 하코넨 첩자가 여기 3주간 숨어있다가 저거 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를 했어. 네. 사람들이 다 믿어. 그게 그렇죠? 아니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쉽게 됐어요. 네. 내부에 분명히 이건 배신자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봐야 해야지. 되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치 그래서 그 경비 책임자가 난 그 사람인가 계속 생각했었거든. 그 할아버지. 자꾸 뭐 자기 책임이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길래 얘 아니야 싶었는데 의외로 그 사람이더라고. 장첸이었지. 열심히 돌려 말하고 있어. 열심히 돌려 말했더니 그냥.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용산 아이맥스를 폭격했던 하코넨의 야습이 시작됩니다. 용산 아이맥스 극장에서 뭐 어떤 분이 불을 켰다면서 요 장면이 시작될 때 불을 켰다라고 해서 더 사람들이 빠개 쳤다는 거지. 하필 여기 또 어두운 장면인데 더더욱. 아 그런 것도 어두운 있고 완전 클라이막스잖아. 그동안 막 전투가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네. 여기 완전 비주얼 때려박는 그냥 장면이고 그쵸. 사실 아이맥스를 간 이유는 요런 거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간 거였는데 불을 켜셨단다. 야, 그 배전반을 열어서 켰다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냐? 기술자 아니야 그 정도면. 그러니까. 나는 극장에 스위치가 있다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야습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정예 군대인 사다우카 맞지? 몰라요. 사다우카 나 무슨 샤라포바인가 자꾸 그거 헷갈렸는데 그 찾아보니까 사다우카더라고. 샤라포- 사람 오빠는- 이름이고. 얘네들 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 공격할 때 막 테니스 공을 공격해? 그래서 사다우카랑 같이 이제 대동을 해서 습격을 했고 그래서 아트레이데스 견제가 황제의 뜻임이 이제 되게 분명해졌지. 이건 견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말살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리더를 그리고 죽이는 건데. 사실은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습격을 당할 이유는 없었는데 방어막이 꺼져 있대. 누가 끈 거지? 예, 누가 껐어? 장첸이 장첸. 껐어. 그거를 보면 장첸의 위치가 엄청나게 높았나 봐요. 이런 거를 아무나 접근하지 못할 것 같은데. 주치잖아요. 주치. 주치 근데 이상으로 보이지. 주치라고 그래도 어떻게 비서 보면은 같은 거 아니야 혹시?
모든 전자기기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이 전체 방어막 같은 거. 아니, 뭐 되게 존경받는 의사였나 보지. 허준 정도 됐나 보다. 취미는 IT. 근데 하는 걸 보면 약간 유사의학이라 이렇게. 왜 한의학 무시해요? 진맥 바꾸면 다 진맥 얼마나 좋은데 다 알아.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이제 무차별 폭격이 시작되면서 금방 털린다. 그리고 이제 건의를 비롯한 애들 군인들은 왜 그냥 백병전할 태세로 막 나가다가 죽는지 모르겠어. 아니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다 터졌잖아. 할 게 백병전밖에 안 남은 거지. 그래서 좀 뛰어가도 될 것 같은데 막 터벅터벅 걸어가다 죽는 듯한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아트레이데스가 사실은 공군이랑 해군이 되게 강하다. 그래서 이제 황제도 얘를 견제한 거잖아. 네. 그런 어떤 군사력을. 근데 여기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 박았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특히 해군은 완전 쓰레기 아니야 여기서는. 필요가 그치. 없지. 그리고 해군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레멘을 포섭하려고 한 거잖아. 결국 사막에서 싸울 줄 아는 엘리트들은 프레멘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한 거였는데 뭐 그 전에 이렇게 다 쓸려버리니 어쩔 수 없겠죠. 네. 그리고 레토는 침을 맞고 실신을 했어. 누가 쐈냐? 장첸이 쐈다. 장첸이 무술을 잘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 아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역시 또 동양인이구나. 그렇네. 신비한 암살자. 거의 유일하게 나온 동양인이었는데. 흑막이야 또. 배신자는 아시아인이다. 자, 그러니까. 우에 박사였지 장첸. 우에 박사가 배신한 거였다. 네. 그러니까 배신한 이유를 또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저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너도 죽겠구나. 맞아. 아내도 이미 죽었겠구나. 할리우드 클리셰를 봤으니 우린 알죠. 그 아내가 볼모로 잡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배신자를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은 없어.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뭐 소설이나 어딜 봐도 다 그렇잖아. 자 그리고 나서 뭐 가책을 느꼈는지 그리고 얘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어. 하코넨 애들 못 믿을 애들이야. 그래서 이 레토 아트레이데스 치아에다가 뭔가를 심어줘요. 요거를 깨물어서 뱉으면은 독가스다. 대신 너도 죽어. 당연히 죽겠지. 하지만 죽일 수 있다. 적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자 그리고 데모가 그 데모람은 이제 베네게세리트의 그 데모였지. 네. 얘가 이제 그 하코넨이 뭐 이제 습격하는 걸 미리 알고 있었는데 폴 모자만은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네. 그래서 오케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직접 죽이진 않고 그냥 사막에 떨구는 거잖아요. 사막이 죽이는 거야. 뭐 이렇게. 이거 굉장한 핑계였지만 어쨌든 죽이지 말라고 했기에 정말 안 죽이고 그 가혹한 사막에다 이제 떨구기로 하는 거지. 걔네는 진실을 감별할 수 있으니까. 그치.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건 진실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약간 회피를 한 거죠. 질문하면 될 거예요. 너는 사막에다 떨궜니? 물어보면은 바로 그냥 뽀록 날 텐데. 사실은 좀 핑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살았다. 라고 보이지. 그 왜냐면은 그 아까 말했던 그 뭐죠? 음성 공격. 보이스. 보이스. 비행기 안에서 이제 묶여 있고 라반이 걔잖아. 바티스타. 그랬나? 바티스타 아니었어? 그랬나? 걔가 그렇게 일찍 죽는다고? 바티스타 아니었니? 아, 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바티스타 나중에 나오잖아. 근데 얘는 거기서 죽잖아. 대머리라. 대머리 백인이잖아. 어떡해. 그러게. 것 같은데. 포인트를 잡을 부분이 없네. 뒤에도 나오. 그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되게 이 제시카한테 찝적여. 그다음에 이제 보이스에 당하고 결국 이제 모자는 살아나게 되죠. 이거 알고 보니까 그래 장첸이 남겨줬잖아요. 살 수 있는 그렇지. 장비를. 서바이벌 키트를 남겨줬어. 나름 할 건 다 했네. 그래서 이제 사막에서 생존을 하게 되잖아. 그리고 레토가 이제 잡혔는데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배신자 우에 박사는 남작한테 이제 죽고 그 레토 같은 경우는 하코넨 남작한테 독가스를 발사를 했어. 거의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작은 천장에 매달려 살았어. 원래 와, 되게 그거지 어떡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이 거대해지잖아요. 되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좀 쪼그라드는 상태긴 했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리고 원래 걔가 둥둥 떠다니는 게 중력 장치거든. 그래서 자기만 중력 장치를 써서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치사한 놈이네. 씨. 그렇군요. 근데 그 독가스 너무 세더라. 한 번 하니까 후다다다 다 썰어져. 주변에 다 죽어. 그 공간 안에 그래가지고 거기 문 차단해 버렸잖아. 약점은 독가스가 엑시트 독가스였다. 바닥에만 깔렸다. 질량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그런 거였고 그래서 나중에 산 거 보니까 거기 무슨 욕조 안에 욕조도 막 되게 시커먼데 이렇게 들어가 있다 나오고 막 이러잖아. 네. 그게 다 독이 빠지고 있어서 시커매진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간 모르겠어요, 뭔지. 뭔지 모르는. 거기 들어갈 때 물질이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치료 중이다 뭐 이런 거겠지. 재생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거 있었지. 뭐요? 한양대인가 어디 교수가 원격 수업을 하는데 아. 카메라를 꺼놓고 이제 보통은 수업을 하는데 항상 학생들이 물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네.
근데 우연히 카메라가 켜졌는데 요 교수가 욕조 안에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들어가서. 변태.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댓글이 하코넨 교수. 치료 받으시면서 이거 왜 치료였어? 뭐 아파서 뭐 중이야. 그랬대. 뭐 아무튼 하코넨 교수. 안쓰러워지네요. 교수님. 아무튼 자 그리고 사막에서 서바이벌 키트로 버티는 장면들이 좀 재밌긴 했죠. 네. 이제 물을 모으기도 하고 막 땀과 뭐를 모아서 이제 그러니까 마시는 것도 있고. 텐트였죠, 그게. 텐트 같은 거 안에 그러니까 고인 그 물 같은 걸 계속 이용하는 거. 그리고 사막에서 그 조그만 사막쥐가 살아남는 거 보니까 얘도 지 땀을 모아서 막 마시는 게 나오더라고. 귀가 되게 컸잖아요. 근데 그 귀에 난 땀이 음. 이게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강한 애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다 누구나 영리하게만 군다면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였지. 그리고 스파이스 러브 하면서 보면 되게 제대로 온 예지를 하죠 이때부터. 음. 근데 그 예지가 그거였어. 자기가 살아남으면은 종교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되게 이상하죠. 메시아가 살아남으면 원래 인류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내가 메시아가 되면 세계가 멸망하는 거 아닌데 전쟁에 돌입하는 그럼 되게 특이한 메시아의 존재가 됐죠. 그래서 막 사막 아래에서 막 튀어나와서 싸우는 약간 전대물스러운 느낌의 연출이 있었는데 갑자기 헬멧을 딱 벗으니까 폴이었지. 그 자기였어. 눈도 파래져 있었어요. 아마 파트 2 다 찍어놓지 않았을까 그 정도. 아니 안 찍었어요. 음악만 다 준비돼 있겠지. 이제 확정이 한스 됐거든. 짐머가. 아 그래?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돈 없는데 어떻게 찍어? 뭐 그 정도는 미리 찍어 놨겠지. 어차피 그렇죠. 1편 영화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거 나중에 쓸 수도 있어. 뭐 이런 마음가짐을 했겠죠. 촬영.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우에 박사가 남긴 메모가 있고 아버지의 인장을 발견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반지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상징이었지 가문에 그렇죠. 도장을 탁 찍어줘야지 결제가 난다. 근데 요게 폴한테 이제 온 거야. 얘가 정식 후계자가 된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겠지. 이거 플러스 이제 아버지는 죽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죽었지. 그러니까. 이미 죽었지. 얘네는 반- 못 봤지만 어쨌든 죽었다 생각하고 있고 뭔가 느낌도 오는 것 같던데 죽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던컨을 만납니다. 아쿠아맨을 만나서 비밀 기지로 가게 되고 덩컨이 그때 그 침략 당했을 때 혼자만 도망갔잖아요. 잠자리 타고. 어쩔 수 없었지 뭐. 나중에 늦게 파악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운전 잘하더라고. 싸움도 잘해. 거의 덩컨이 제 1 파일럿 아닌가? 이 나라에.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싸움도 여기서 넘버 원이고 이 2가 건이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일단 폴이 되게 잘 싸우는 이유는 그 둘이 이제 넘버 원, 투라고 한다면은 영재 교육을 받은 거야. 그 교육 받는 게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찔러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아 방어막이라는 게 이렇게 느린 속도로만 해야지 칼날이 뚫리는구나. 뭐 이런 거 보여줄 때 어쨌든 암시가 다 됐어요. 심지어 건이랑은 거의 동등했잖아 실력이. 맞아. 동등했나? 마지막에 서로 급소를 찌를 정도면 동등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어느 정도. 아 그런가요? 뭐 내가 이겼어라고 했는데 이미 딱 칼날이 같이 아래 찔려 있다라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다시 여기 황제의 군대가 습격을 해오고 덩컨은 그 예언 그대로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 거지. 문을 맞아요. 닫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다음에 그 수많은 군대랑 싸운 다음에 뭐 막아내는 거지. 시간을 끌어준 거죠. 멋있는 거 제일 혼자 다 했어. 그렇지. 멋있는 거 다 했나요? 그렇죠. 거기서 문 쫙 닫히는 그 순간 그래, 와 야, 야매떼 하는데 건이는 막 달려가고 그걸로 끝이었는데 얘는 막 싸우는 장면도 나오잖아. 그 뽀대 잡는 거 있잖아요. 칼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쓱 대면서 아. 뭔가 충성을 맺는 거 봐봐. 같아. 어우 멋있는데 그러면서. 역시 아쿠아맨이 더 세다. 자, 이 사이 모자는 다시 탈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인즈 박사 역시도 희생을 자처해 그 진동기를 이제 둥둥둥둥 해서 쿵쿵 따 해가지고 모래벌레를 유인을 하죠. 네. 마지막엔 주먹으로 또 막 쳐가지고 결국은 함께 군대 사망을 한다. 뭔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군대한테 습격을 좀 일찍 당해가지고 뭔가를 못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유인해서 죽더라고. 결국 그 폴 모자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그리고 모래 폭풍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재밌게 미터법을 쓰더라고. 드디어 이 새끼들이 미국 놈들 새끼들이 5,000m 뭐 이후 뭐 상공으로 올라가려나? 아 그게 자막만 그러고 그 표시는 다른 아니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5,000. 아 유럽 문화가 들어왔나? 5만인지 5천인지 하여튼 분명히 미터가 분명히 있었어. 이 새끼들 맨날 야드 쓰고 맨날 마일 쓰고 인치 쓰고 피트 쓰고 하는 놈들이 드디어 미터를 쓰더라고. 2만 년 정도 지나면 애들이 교화가 되는구나. 지금도 교화되려면 아직 멀었잖아 얘네. 우리도 근데 알고 보면 막 아직도 근 쓰고 그래. 그러잖아요. 야 교화- 글을 뭐 우리가 밖에서 쓰냐? 그래도 대충 밖에서- 고기 몇 근이야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는 근이 편하지. 이런 오리엔탈리즘. 1km 잘 감이 안 와. 봐.
자, 아무튼 여기 휘둘리다가 뭐 흐름에 맡겨라 뭐 이 얘기 계속 나왔잖아. 뭐 엔진 끄고 뭐 이러고 했다가 결국 살아남는다. 근데 여기가 진짜 길잖아요. 그래서 어. 모자가 탈출하는 장면이 엄청 길어서 이때부터 저는 이 영화 그냥 재난 영화였나 갑자기 그런 점들이 네. 되게 크게 반영이 돼 있죠. 네. 사실 되게 혹독한 환경이기도 하고 네. 밖에서의 습격과 뭐 사막에서의 생존과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으니까. 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작품이면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면은 뭐 약간 썸씽이 있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엄마야.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데 그냥 뒤돌아서 갈아입잖아요. 창피하지. 뭐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런 그런 에로스가 느껴지지 않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아쉽다. 뭐가 아쉬운데. 아니 근데 너무 척박한 상황에 또 엄마는 임신까지 한 상태였잖아요. 아, 그랬나? 아, 맞네. 근데 되게 잘 싸워 나중에 보니까. 베네게스리트니까요. 그래. 그 뭐냐 마녀이자 전사라고 했잖아 나중에 보니까. 마녀인 줄 알았는데 전사였네. 뭐 이러는 거. 뭐 그래서 어쨌든 살아남았는데 이때 또 프레맨들과 조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꿈에서 맨날 보던 MJ 찬이라는 이름인데 얘랑 드디어 만나. 되게 친한 척 하려고 하다가 머뭇거리잖아. 자기만 아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요 프레맨들 사이에 전에 봤던 침뱉던 스틸거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시카를 제거하려고 하고 폴만 데리고 가려는 게 얘의 목적이었어. 근데 제시카가 워낙 잘 싸워서 얘가 한 몫을 충분히 하고도 남네 이런 생각이니까 다 데려가는 걸로 그냥 마음을 잡고 가려고 하니까 한 놈이 갑자기 스틸거한테 반항을 하면서 폴한테 결투를 신청을 하지. 원래는 제시카한테 결투를 신청했는데 흑기사 같이 된 거죠, 폴이. 그렇게 누가 됐네. 대신 싸우겠는가 하는 게 폴밖에 없잖아. 되게 얕본 것도 있는 것 같아. 하여튼 또 흑인 하나 족장을 죽이려고. 이긴 제시카를 이긴 내가 이기면 내가 짱이다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또 폴은 이미 다 봤잖아요 상황을. 그러니까 그 먼저 선공한 거 아니에요 거의? 아니야. 그런 이때 거 폴한테 아니에요? 보이는 영상이 뭐냐면 자기가 죽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때 죽어야지만 네가 퀴사츠 헤더락으로 다시 태어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메시아의 다른 말이에요. 아까 말한 말한 여섯 게 글자가 이건가 그거였나? 보다. 아니, 그건 또 아니야. 다른 그건 게 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되게 여러 가지 단어로 말하더라고 메시아를. 그러니까 여기서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요걸 다시 태어난다니까. 그리고 손이 잘리는 걸로 나오죠. 그랬나? 그 영상에서 예지에서. 손이 잘린 게 아니라 손이 완전 피범벅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난 잘린 걸로 봤는데. 아 그래요? 그냥 빨간 손. 뭐 어쨌든 뭐 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야 이제 죽으면 뭐 무슨 특수 효과 나와가지고 살아나나 보다 했는데 안 이제 죽더라고. 드디어 메시아가 되는구나. 폴의 예지가 완벽한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미래를 보여주는 거다. 그게 그런 거죠. 이제 이불을 만들 때 똑같이 안 되면 큰일 나니까 되게 열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가?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100% 완전 동일하게는 안 되고. 나는 그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지라고 생각해. 여기선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요? 이게 시점만 다를 뿐 분명히 이 일은 벌어질 거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결국은 요 암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압도를 하죠. 얘는 영재 교육을 받은 애기 때문에 이렇게 사막에서 굴러먹던 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갖고 놀아 완전히. 거의 그래서 죽일 만한 상황에서도 그냥 봐주지. 아니 그래서 쟤 왜 저래 그랬더니 폴은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것도 있고 여기에서는 결투 규칙을 폴이 모르는구만.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결국 몇 번은 이제 봐줬는데도 안 되니까 죽여야만 된다. 그래야 끝난다라고 하니 죽이죠. 어쩔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뭐 복수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아트레이데스를 내가 다시 세우기로 결심을 하면서 프레맨의 마을인 뭐 어떤 시애치에 도착을 하는 게 보이죠. 여기 가보니까 프레맨들이 막 그 벌레 타고 다녀. 그런 것도 보이고 결국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전반부의 이야기만 하고 끝난 거지. 그러니까 복수를 하기 직전에 마무리가 돼서 2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3시간이었어. 좋은 프롤로그였다. 진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내용은 상당히 많았지만 굉장히 압축을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뭐 볼거리도 되게 충분했고요. 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음악이 거의 다 했다. 아니 쉴 새 없이 나오니까 뭐야 이거 진정해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 좀 귀가 이제 아프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렇게까지 음악을 많이 사용한 영화가 있었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 장면에서 음악이 빠지면 되게 우스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악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각이 되게 훌륭했던 것 같고 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진짜
한 먹다 만 느낌인 거야. 네, 저는 그래서 좀 아쉽고 스테이크 한 반 먹었는데 웨이터가 내 거 뺏어가는 느낌 이런 것들 분명히 있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일단 되게 느려. 그러니까 어떤 액션 SF 판타지로 볼 수 없는 거지. 굉장히 느린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작품만의 매력일 수 있겠죠. 굉장히 고전적인 것 같아요. 저는 듄을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책으로 봤었던 사람 입장에서 진짜 너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봤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이 대작을 풀려면은 당연히 이 정도는 설명해야지. 이건 너무 당연히 이 정도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 너무 잘 설명했다. 그러니까 그 원작을 보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봤을 때 저도 지루하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길긴 길다. 다 보고 나니까 3시간이 지났는데 3시간 안에 담을 내용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뭐 중간에 보면서 따분하다는 생각 전혀 못하고 보긴 했어요. 근데 중간에 누가 나가긴 하더라고요. 기니까 아니 그거 오줌 마려서 나가는 거야 그거 쉬하려고. 나는 나까지 3명이서 봤어. 그때는 뭐 사람 없었을 테니까. 그 이게 책으로 따지면 몇 권 정도예요? 1권 안 끝났어요. 아직도? 와 이게 1권?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그래도 조금 더 줄여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3시간은 좀 힘들긴 했어요. 감독도 한스 짐머도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이게 워낙 설정이 복잡한 거라 어느 정도 시간을 부여해서 설정을 안 줬으면은 되게 어려워졌을 거예요. 저도 약간 좀 왜 이렇게 완만하지 그 생각은 했어요. 보면서. 그치. 이게 클라이막스가 사실 하코넨이 습격을 하고 뭐 이후에 싸우는 이런 장면들인데 그게 약간 상대적으로 하코넨 습격 장면이 거대하게 느껴졌을 뿐이지 네. 다른 영화의 뭐 이런 어떤 비주얼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스펙타클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 작품의 스펙타클은 뭐냐면은 그냥 사막 그 자체. 맞아요. 그 사막을 표현하는 어떤 공간과 그 자체. 막 열기가 막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 괴로움이 그냥 와닿는 그런 느낌 자체의 스펙타클이 더 훌륭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줄 평도 뭐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야, 아주 방송쟁이 나셨어. 이거 아주 스무스한데? 아니 아까 생각을 했는데 해볼게요. 네. 이것은 재난물인가? 이 SF가 덥다. 왠지 되게 예전에 한번 출발- 비슷한 거 출발 들은 것 비디오 같은 기억이 여행인데? 남는데. 약간 그 있는 것 같아. 알고리즘이 있어서 거기다가 단어만 때려박아가지고 그냥 추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멋있는데? 그럼 나도. 말하다가 생각이 나는데 그냥 느낌인데 본편을 위한 훌륭한 에피타이저였다. 네. 내가 할까? 하셔. 오늘 빠른데 다들? 내가 먼저 해야지 그럼. 내가 할게. 나 그래. 지금 선수 자, 필승. 은밀하게 풀어낸 스토리, 위대하게 펼쳐놓은 시각과 청각. 나도 위대함 쓰려고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늦었네. 왠지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떠올랐어. 약간 스토리는 은밀한 쪽에 가까우는데 시각적인 시각보다 청각, 시청각 그렇지. 쪽으로는 청각이, 굉장히 위대한 느낌, 웅장한 느낌이 강해서 그냥 그게 확 떠올랐네요. 저는 가장 훌륭한 SF를 영상화한 그 위대한 발걸음. 위대한 첫걸음 어때? 여기서 지금 편집하고 있어? 위대한 첫걸음. 잘 잘라봐요. 아니야 그냥 넣을 거야. 그냥 넣어야지. 위대한 첫 발자국 막 이런 거. 갑자기 교열하고 있어. 위대한 첫발. 자, 영화 듄 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자, 다음 편 예고를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배구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여자 보기 재밌더라고. 여자 뭐? 여자 배구. 벽이라고 해서 벽우? 아 그래? 여자 배구라고. 여자 해서. 먹고. 여자 벽우. 여자 배구. 발리볼. 자, 다음은 하이큐 카라스노 고교대 시라토리자와 학원 고교 시즌 3가 되겠죠? 네. 네. 자, 하이큐 애니메이션 다시 다뤄볼게요. 네. 자,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렛!